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11화 어른이 되면 성숙해지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두 강동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왜 지역을 빼고 하세요? 통합하셨나? 조금 한번 바꿔볼래요. 어떻게 두 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많이 받은 거. 제가 드린 거 못 받으셨어요? 넙죽넙죽 받고 있습니다. 택배로 안 왔던가요? 넙죽넙죽. 넙죽넙죽. 아유, 아재 개그라고 또 다들 욕을. 어떠세요? 그 나이를 한 살 먹었다는 게 좀 실감이 나세요? 아니면 뭐 기존 적지 않은 나이 하나 더 올라갔구나 뭐 이런 느낌이세요? 뭐 사실은 저는 뭐 새해 되고 뭐 이러는 거에 별 엄청 감흥이. 그렇게 막 호들갑 떨지는 않는 스타일이라. 오케이, 그죠. 자유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음력으로 나이를 먹어서 아직은. 아직은 그러네요. 아직 나이를 못 먹었네요, 그죠? 네. 예. 오늘 주제가 어른이거든요. 어른이 되면 성숙해지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 두 분한테 질문을 해보면 두 분은 스스로를 볼 때 내가 어른이구나라고 생각되세요? 올해 한번 돼보려고요. 올해 올해. 한번 돼보려고. 지금까지는 아니었고. 지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유인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남들이 보면 어른인데 외모는 그냥 마음속으로는 뭐랄까 이렇게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늘 어설픈 것 같아요. 그렇죠. 닉네임도 어설픈 자연이지만 그래서 뭔가 어른이 됐을 때 점잖고 저는 이렇게 좀 멋있는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계속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도 의외로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을 좀 쉽게 못 갖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애들보다 어른이 더 나은 게 뭐예요? 어른이 되면 뭐가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는 거요? 나아지는 뭐 더 나은 점. 더 나은 점. 뭐 일단 아는 게 좀 더 많고 경험도 지식, 많고 경험, 상황 대처 능력. 상황 대처 능력 네. 이런 거. 작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좀 어렵죠. 네, 어렵네. 네. 그래서 어른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주변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올해 이제 될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아직까지 안 된 거죠. 어쨌든 주변에 저 사람은 좀 성숙한 어른이다. 그냥 단순히 이건 나이는 아니죠. 되게 성숙한 어른이다 이러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성숙한 어른일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게 희망사항 네. 또는 보기 좋다 이렇게 여겨지는 게 우리 조직 생활할 때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예. 뭐 자발적으로 뭔가 자기 직무도 아니고 예. 의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펴서 하는 일들. 그렇죠. 조직 시민 행동은 자기한테 꼭 해야 될 역할도 아니고 그걸 했다고 해서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조직 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도움이 되는 행동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을 뜻하죠. 예. 그거에 대한 자발성과 자연스러움이 녹여져 있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성숙된 그렇죠? 어른이라고 봐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네. 그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굳이 돈이 되지 않더라도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하는 사람. 오, 좋네요. 그죠? 예. 어떠세요? 자유님은 성숙한 어른. 제가 생각하는 건 약간 외적인 건데 예. 경거망동하지 않는 거. 제가 지향하는 막 이렇게 그죠? 말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예. 충고할 입장도 아닌데 충고하게 되는 경우 막 그렇죠. 다음날 막 후회하고 이러는데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예. 말이든 뭐 행동이든 아니면 마음속에서 돌아가는 작용이든 좀 가볍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꼰대 되지 말자 이 얘기는. 뭐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비슷할 뭔가 수도 이렇게 있고. 예. 일일비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 그래서 그렇죠. 가볍게 뭐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 그 사람. 네. 예. 좋습니다. 진중한 사람. 네.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른이 되면 애들 때보다 성숙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질문 드렸듯이
그럼 뭐가 성숙한 거지라고 얘기해 보면 좀 그저 해석이 분분하거나 딱히 잡히지도 않는 것들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어른이 되면 정말로 성숙해지는 것인지 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도덕을 중학교 때부터 배우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을 도덕 배우죠. 시간이 있나요? 네네. 바른 생활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슬기로운 생활로 바뀌었지. 그럼 잘 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슬기로운 생활 정도는 좀 뛰어넘어서 예. 중학교 도덕 정도만 실행하는 사람이면 예. 제가 보기엔 어른이야. 성숙한 어른이야라는 생각을 좋습니다. 많이 예, 가져요. 오케이. 네.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 어른이 되면 정말로 성숙해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인간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아기로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몸도 변하고 마음도 바뀌게 되죠. 이처럼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속성? 뭐 소고기야? 성숙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갑자기 숙성이는 거 아니야? 성장 이런 거 아닌가요? 성장, 성숙 이런 것도 맞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사회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회화란 사람이 사회의 한 성원으로 생활하도록 기성세대에 동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이가 어른들의 세상으로 편입되는 과정, 어른들의 질서를 수용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죠. 아이는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어른들의 질서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과 어린아이 때 가졌던 마음도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린아이와 어른을 신체 말고 마음으로만 보면 어린아이와 어른의 마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순수하잖아, 순수. 누가? 애들이? 아이가. 예. 예. 그죠? 순수하죠. 또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어. 잔머리 안 덜 쓰고, 걸리고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체로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순수하고 때가 덜 묻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잘 보여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거 예전에 소개를 한번 했나? 생텍 지페리가 쓴 동화 어린 왕자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대목 하나 읽어드릴게요. 약간 깁니다. 들어보세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도무지 묻지 않는다. 어른들은 그 친구의 목소리가 어떠냐, 무슨 장난을 좋아하느냐, 나비를 수집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나이가 몇이냐, 형제가 몇이냐, 몸무게가 얼마냐, 여기 중요한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버느냐 하는 것이 어른들이 묻는 말이다. 그죠? 참. 이처럼 통찰력이 예, 대단하다. 그죠? 예. 이처럼 어른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도 숫자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가령 자녀가 친구를 사귀어도 친구의 성품이나 취미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고 걔 아버지는 연봉이 얼마냐, 그죠? 걔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몇 평짜리냐 뭐 하는 식으로 숫자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른들의 마음은 아이보다는 계산적이어서 숫자로 평가하길 좋아한다는 겁니다. 어른들에게 이런 경향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시나요? 예, 이건 1000%. 예. 제가 전에 직장에서 무슨 성과 보고를 이렇게 딱 네. 하려고 하면 야 숫자로 말해 숫자로. 그죠? 야, 딴 거 빼고 숫자로 결론만 말해 뭐 이런 거죠. 숫자가 인격이야 막 예, 이랬고. 그죠? 예. 예, 맞습니다.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죠. 스위스 출신의 인기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알랭드 보통, 되게 인기 좋죠, 그죠? 알랭드 보통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알랭드 보통도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시절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속물적 속성이 지배하는 어른들이 늘 세계에서 자리를 잡고 그들처럼 변하고 만다고 본 거죠. 그럼 어른이 되는 사회화 과정에서 어린 시절의 마음, 즉 동심이죠. 동심을 잃어버리고 어른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건 올바른 태도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화 과정에서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동심을 잃어버리는 게 맞나요? 올바른가? 아니 이 동심대로
살아가면 네. 자기가 경쟁에서 지거나 네. 손해를 보거나 네. 또는 얕잡아 보이거나 네. 그럴 얻을 수 것보다 있다. 잃을 게 많으니 네. 라는 사회가 이 사회 구조가 더 슬픈 거죠. 그죠? 이게 올바른 거냐? 저는 아직도 동심이 많거든. 저 수수하잖아요. 굉장히 수수하죠. 저 사람 만날 때 처음에 만난 사람들한테 저놈 어떤 놈이다, 막 어떻게 하자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하거든. 그러니까 사기를 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순수함은 네. 잃어버려야 돼. 말이 왔다 갔다 해.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어렵게 살잖아 지금. 아 얘기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죠?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지라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어른들의 세계와 질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른들의 질서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어린아이 때의 마음을 잃어버린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인군자는 적자지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서 적자지심이란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동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대인은 어른이 되었어도 어린아이 때의 동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른이 되었어도 왜 동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결국은 내가 대인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인배라는 거죠. 그죠? 그 맹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 대답으로 명나라 사상가 중에 이타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철학자 이타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27년에 출생하여 1602년까지 생존했던 명나라 사상가로 이름은 이지, 호는 타고이며 중국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기이한 개성을 가진 이단적 사상가입니다. 유교적 권위에 맹종하지 않고 자아 중심의 혁신 사상을 제창하였습니다. 금욕주의나 신분차별을 강요하는 예교를 부정하였으며 남녀평등을 주장하였던 혁명적 사상가입니다. 그는 62세 때 삭발하고 이단임을 자처하며 불교에 심취하였습니다. 이타고는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독서를 꼽았는데 문을 닫아걸고 독서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말년에는 혹세무민의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혀있던 중 76세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남긴 저서로는 분서 6권과 속분서 5권, 장서 68권, 속장서 27권, 명등도고록 등이 있는데 그의 저작들은 명과 청 때의 금서로 지정되었으나 대부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끝. 이타고는 분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무릇 동심이란, 여기 동심 어린아이 마음입니다. 무릇 동심이란 진실한 마음이다. 만약 동심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실한 마음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린이는 사람의 처음 모습이고 동심은 사람의 처음 마음이다. 처음 마음이 어찌 없어질 수 있는 것이겠는가? 그러니까 이타고가 보기에 어른들도 동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동심이 바로 진실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타고가 말하는 동심은 아이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처음 마음, 초심이기도 하거든요. 결국 동심을 지킨다는 건 초심을 지키는 것이고 초심을 지켜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인간인 이상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컨대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애인한테 나랑 결혼만 해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어 라고 온갖 공약을 남발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 약속은 결혼 후에도 잘 지켜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 뭐 다 의미 없죠. 그죠? 대부분 쌩까죠. 그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개소리라고 그러죠. 그래 그 경험으로 보면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그럼 거짓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 전에 했던 말은 그 당시로는 또 나름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는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널려 있잖아요. 그죠? 해서 처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결혼 후 사회화 과정에서 동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남성은 아내한테 소위 뻥친 사람이 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네. 그럼 뭐 어른이 되면서 이게 뭐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동심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이타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동심은 왜 갑자기 없어지는 것일까? 처음에는 견문이 귀와 눈으로부터 들어와 우리 내면의 주인이 되면 동심이 없어지게 된다. 이타고의 관점에서는 자라면서 견문, 보고 듣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 보고 들은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면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면 동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이가 생일날 부모님으로부터 예쁜 손편지와 함께 엄마가 손수 만든 장난감 인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생일 선물을 받은 아이는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친구 생일날 초대를 받아갔더니 그 친구집 부모는 그 친구한테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게임기와 비싼 로봇 장난감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걸 딱 본 아이는 예전에 자기가 받았던 생일 선물이 보잘것없게 느껴지면서 갑자기 자기가 초라하고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이면 그 아이는 동심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 아들도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 선물은 장난감이나 뭐 이런 거를 마트에서 미리 골라놓고 제 생일 때는 카드를 써서 주더라고요. 아, 그렇죠. 동심을 잃어버린 거죠. 줄 때만 동심을 유지하고 받을 때는 잃어버리더라고요. 그죠? 예. 야, 이 이타고의 얘기가 동의가 되는데 그런 표현에 이 좋은 단어인 견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서 네. 저는 이런 예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예. 견문하면 우리가 보통 좋은 거를 더 그렇죠. 많이 뭐 생각하지 견문을 않아요? 넓힌다 뭐 지식? 이런 거죠. 이나 뭐 예, 그죠? 경험 근데 이런 이거는 거 지금 아닌가요? 이런 정도의 이제 의미 이런 거면 비교하면서 느끼는 거라는 거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회화 과정이 남들과 비교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속물들이 지배하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그 속물들과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죠?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죠. 이처럼 어른이 되면 아이 때보다는 아무래도 견문, 보고 듣는 게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보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고 들은 게 자기 내면으로 들어와서 마치 주인처럼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동심이 사라지면서 자기 자신도 속물처럼 변하고 맙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평소에 타던 좀 소형 자동차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외제차가 눈에 들어온 뒤로는 나도 어떻게 하면 외제차를 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건 견문 때문에 동심을 잃어버린 게 되는 거죠. 근데 이타고는 견문 외에도 도리, 명성, 평판 등이 동심을 없애는 주범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문, 도리, 명성, 평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질문이 어렵죠, 그죠? 네. 네. 대부분 뭐 어른들이 주로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고 아닌가요? 추구하는 네. 거, 뭐 그것도 맞는데, 애들이 추구할 것 같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이것들은 모두가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견문도 내가 외부에 있는 걸 보고 들은 결과잖아요, 그죠? 도리나 명성, 평판도 타인이 나를 평가해주는 요소입니다. 결국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습성이 생기면 이것이 나의 동심을 없애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른이 되면서
타인의 시선을 마냥 무시하고는 살 수는 없습니다. 사회의 한 구성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보편적인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가 가진 동심, 진실한 마음마저 잃어버리는 건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세계를 받아들이지만 진실한 마음, 동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몸은 나이를 덜 먹지만 마음만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참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해서 각자 나는 얼마나 동심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어른이 되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조직 또는 이 사회화 과정을 겪게 되면 기존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질서에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게 초심, 동심을 다 잃게 만들어주는 이런 그렇죠. 요인이 되니 참 조심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렇죠. 예. 견문이라고 하는 거 보고 듣는 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거가 너무 감동이 빡 와가지고 그게 내 안에서 중심을 자리 잡고 있으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좀 사소해 보이고 빈약해 보여서 물러나 버리잖아요. 그럼 초심을 잃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받아들일 것과 유지해야 될 것들을 잘 갖는 게 군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흔히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아이처럼 행동하면 아유, 철이 없다 이래서 혀를 그렇죠. 끌끌 차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철이 들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반드시 꼭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나이가 들어도 일부분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좀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좀 갖고 있으면 어떨까. 특히 이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언젠가 이렇게부터 좀 속물처럼 변해가는 저도 그렇고 주변인들도 그렇고 속물처럼 변해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아이의 마음, 그죠? 초심 이런 걸 좀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예, 작두님부터. 아, 대인군자이신 작두님. 저는 이게 올해 어른 좀 돼보려고 그랬는데 마음은 잃지 않고 어른이 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동심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네. 훌륭한 어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린 왕자의 얘기가 너무 깊이 와닿네요. 그죠? 한 줄 평 이렇게 하겠습니다. 숫자를 보지 말고 본질을 봅시다. 오 좋아요. 올해 들어서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저 얘가 들으면서 생각한 겁니다. 예. 괜찮아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자유님. 저는 약간 단어의 이의성을 가지고 좀 예,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습니다. 철 들면 무거워진다. 예. 가끔은 철 없이 한번 살아보자. 예, 좋습니다. 역시 그죠? 운율까지 이제. 예. 와. 오늘은 어른이 되면 성숙해지는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기로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른들의 질서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과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맹자가 주장했듯이 대인군자는 적자지심, 즉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동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타고에 따르면 동심은 진실한 마음인데 이것은 어른들도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견문,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면의 주임이 되면서 동심이 없어집니다. 결국 동심을 지킨다는 건 초심을 지키고 초심을 지켜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어른이 되면서 타인의 시선을 마냥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회의 온전한 구성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보편적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졌던 동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은 아닙니다. 어른들의 세계, 어른들의 질서를 받아들이지만 진실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만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간직한 사람이 정말로 참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11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